아이 감정 조절. 우리는 그걸 훈육이라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예전엔 몰랐어요. 아이가 짜증내고 울고 바닥에 드러눕고 소리 지르면 이건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고쳐줘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내고 가르치려 했죠. 그런데요, 그런 날일수록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아빠는 내 맘 몰라. 그 말 듣고요, 진짜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대로 크면 내 아이는 자기 감정을 숨기면서 자라겠구나. 자존감은 점점 무너지고 결국엔 나보다 남 눈치를 보며 사는 아이가 되겠구나.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이의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 부모가 어떻게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엄청나게 간단한 행동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39개월 아이, 10개월 아이 키우고 있는 아빠예요. 완벽하지도 않고 실수도 많지만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 안에서 나를 믿게 되는 경험을 정말로 만들 수 있었어요. 며칠 전 일이에요. 큰아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와서 자기 동생이 만졌다는 이유로 자기 블록을 손으로 탁 쳐서 무너뜨렸어요. 그 순간 저도 너무 놀라고 짜증이 났죠. 마음속엔 야, 왜 그래? 왜 화풀이를 그렇게 해?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예전에 들은 한마디가 딱 떠올랐어요. 감정은 훈육이 아니라 공감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났구나. 동생이 내 블록 만진 거 싫었지. 그랬더니 아이가 제 눈을 보면서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속상했어. 난 그거 진짜 아꼈어.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는 문제 행동을 멈춘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받아들여준 순간 자기를 믿기 시작한 거였구나. 그 이후로요, 아이는 자기 감정을 말로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변화가 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진짜로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모의 비밀 행동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심리학과 연구에서 검증된 원리, 미국 대학 연구 리포트와 전문가 인용 자료 기반, 그리고 제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현실 육아 속 아주 구체적인 실행법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함께 해봐요.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아이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모의 비밀 행동 1가지. 감정을 먼저 이름 붙여주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예전에 감정은 참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짜증내고 울면 그만 울어. 울 일 아니야. 왜 또 그래? 이런 말부터 나왔어요. 한 번은 큰애가 자다가 깼어요. 밤에 악몽을 꿨는지 먼저 일어나서 울면서 무서워 하는데 저는 피곤에 쩔어서 이렇게 말했죠. 자꾸 그러면 혼난다. 꿈이잖아. 괜찮아. 그 말이 더 무서웠겠죠. 아이는 한참을 울었고 그날 밤 제 옆에서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이 감정의 이유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는 걸. 하버드대학교 아동발달 연구팀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감정을 해석해줄 언어적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감정을 이름 붙여주는 순간 뇌의 감정조절 회로가 활성화된다. 심지어 뇌 스캔 실험에서도 화났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도가 감소하고 전두엽이 자극되는 걸 확인했어요. 이 말은 감정이라는 폭풍 안에 있는 아이에게 지금 느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순간 아이 뇌는 진정 모드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아이가 울고 떼쓰고 짜증낼 때 감정 그 자체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속상했구나. 기다렸는데 동생이 먼저 먹으니까. 화났지. 내가 만들던 거 누가 망가뜨려서. 무서웠구나. 어두워서 혼자 있기 싫었구나. 이게 끝이에요. 설명도 훈육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감정만 말로 꺼내주면 돼요. 저랑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아빠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예전엔 아이가 자주 짜증내고 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부터 질렀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바꿨어요. 아이가 짜증낼 때마다 지금 기분이 어떤 거야? 아빠가 말해봐도 될까? 하면서 감정을 이름으로 불러줬대요. 처음엔 아이가 어리둥절했지만 2달쯤 지나니까 아이가 울기 전에 스스로 말하더래요. 나 지금 속상해. 내가 하고 있었는데. 아빠, 나 지금 기분 나빠졌어. 듣는 순간 울컥했다고 해요. 내가 드디어 우리 애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됐구나.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훈육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의 시작은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왜 화났냐는 설명보다 지금 화났지라는 따뜻한 인정을 더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아이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감정을 이름 붙여 말해주기. 설명 말고 판단 말고 감정의 이름만. 아이가 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이거예요.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그 한마디가 아이 인생에서 처음 듣는 공감의 언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누구보다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아이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모의 비밀 행동 2가지. 감정을 다루는 대신 그 감정 속에 함께 머무르기. 예전엔 큰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졌을 때가 있어요. 무릎을 다쳤는데 살짝 까진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때도 빠르게 해결해 주는 게 좋은 아빠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괜찮아, 별거 아니야, 자자, 털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면서 안아줬는데 애가 더 세게 울더라고요. 속으로는 왜 울지? 나는 다독여줬는데.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그때 애가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것이었구나.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제임스 그로스 교수팀의 감정조절 이론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그 감정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은 아직 감정을 해소하는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가 함께 감정 속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뇌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고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려는 힘이 자라나게 됩니다. 감정에 머무른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이가 슬퍼할 때, 울고 있을 때, 화를 내고 있을 때, 그래, 지금은 많이 속상하겠구나. 아빠가 옆에 있을게. 이 기분이 사라질 때까지 같이 있어줄게. 이렇게 감정을 없애주려 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는 말을 해보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보다 태도입니다. 아이 옆에 앉아서 눈을 맞추고 그 감정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둘째 100일 지나고부터 육아로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어느 날 첫째가 자꾸 짜증을 부리니까 저녁 먹다가 수저를 던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혼냈겠죠. 그런데 아내가 그날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화가 많이 났구나. 엄마는 여기 있을게. 다 말해도 괜찮아. 그 말 듣고 아이가 펑펑 울더니 조금 있다가 동생이 자꾸 엄마 뺏어가서 속상했어 라고 하더래요. 그 순간 훈육이 아니라 머무름이 해준 변화였어요. 저도 옆에서 울컥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감정을 말할 수 있게 된 거, 그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감정을 함께 살아줘야 가능한 일이에요. 감정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있어줘야 할 경험입니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만 울어보다 옆에 있어줄게가 더 큰 위로입니다. 부모가 감정에 머물러주는 태도가 아이의 자존감에 기초를 세웁니다. 지금부터 기억해요. 오늘 아이가 짜증내거나 울 때 그만해 대신 그 기분 내가 같이 있어줄게 라고 말해보기. 그리고 실제로 3분만 옆에 앉아 있어주세요. 말 안 해도 좋아요. 그게 아이에겐 감정 조절 훈련이자 부모에게 마음을 읽어주는 연습이 될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들 때 필요한 건 해결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그만 좀 울어 하는 사람보다 그래 내가 옆에 있을게 하는 사람이 더 고맙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감정 교육입니다.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는 비밀 행동 3가지. 부정적 감정을 금지하지 않기. 한 번은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찡그리고 있었어요. 간식도 안 먹고
동생 장난감 가지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참다 말했어요. 왜 자꾸 화를 내? 기분 좋아지게 좀 해봐. 그러지 말고 웃어.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 그 말 한마디에 아이는 말없이 입을 꾹 다물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한 말이 아이에게 너의 슬픔과 화는 틀린 감정이야 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걸. 미국 예일대 아동심리학과 마크 브래킷 교수의 감정교육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억제시키려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자기 인식 능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자존감 저하와 우울 경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이에게는 화, 짜증, 슬픔도 모두 건강한 감정입니다. 감정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문제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많은 부모가 감정을 다스리기 전에 그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감정은 틀렸어. 난 나쁜 아이인가 봐. 자존감에 흠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울거나 화낼 때 감정을 부정하는 말은 멈춰주세요. 그만 울어. 짜증 좀 그만 부려. 대신 감정을 이해하는 말로 바꿔주세요. 속상하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감정을 이름 붙여주세요. 예를 들어 지금은 속상한 감정이구나. 화가 많이 났지. 이게 바로 감정 코칭 1단계예요. 아이에게 감정은 처음 보는 낯선 손님 같거든요. 부모가 그 손님의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도 아, 이게 화라는 감정이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는 아빠 한 분은 아이가 친구한테 장난감을 빼앗기고 돌아온 날 계속 침울해 하길래 물어봤대요. 속상했어? 응. 왜 속상했는지 말해줘도 괜찮아? 친구가 내 거 가져갔어.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아빠는 그날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든 속상해. 속상한 마음 아빠랑 같이 풀자 라고 말했대요. 그날 밤 아이가 오늘은 기분 나빴는데 지금은 아빠가 들어줘서 기분 좋아졌어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말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경험.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짜증 부리지 마가 아니라 짜증 날 수 있지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의 감정은 배울 기회가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언젠가 행동으로 폭발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이름 붙이면 아이 스스로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아이가 울거나 짜증낼 때 왜 그래 대신 그럴 수 있어. 어떤 기분이야? 라고 물어보기.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말해주기. 예를 들어 아, 이건 속상한 기분이었구나. 아이는 우리가 감정을 금지하는 만큼 자기 마음을 감추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허용하고 들어주는 만큼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아이의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이의 감정을 조절하는 비밀 행동 4가지. 감정 뒤에 숨은 욕구를 읽어주는 부모.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첫째가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 아빠랑 놀기 싫어.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회사 다녀오느라 바빴는데. 상처받은 마음에 그날은 조용히 말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내가 슬쩍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내 사진 계속 꺼내봤대. 아빠 보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있었대.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울면서 했던 말은 싫어가 아니라 보고 싶었어 였다는 걸. 아이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 뒤에 숨은 욕구였던 거예요. 미국 UCLA 아동심리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감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욕구를 표현한다. 부모가 겉으로 드러난 감정에만 반응하면 진짜 욕구는 외면되고 정서적 단절이 심화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울부짖을 때 그건 단순히 화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혼자 두지 말라는 신호, 안아달라는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 뒤에 숨은 욕구를 찾아보세요. 아이가 울 때 자문하세요. 이 아이가 지금 진짜로 원하는 건 뭔지. 감정보다 욕구를 먼저 읽고 말해주기. 예를 들어 화났구나. 그 말 듣고 속상했겠다. 혹시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반복해서 훈련하면 아이도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존감의 핵심. 내 감정과 욕구를 이해받는 경험이 아이의 자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아빠는 5살 딸아이가 자기 전마다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부렸다고 해요. 싫어, 자고 싶지 않아. 아빠, 나가! 그때 이 아빠는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짜증나는 거 혹시 아빠랑 더 있고 싶은 마음이었어? 아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날 이후 이 아빠는 매일 10분 잠자기 전에 아이와 마음 그림 일기를 그렸대요. 오늘 하루 가장 기뻤던 거, 슬펐던 거,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그 후로는 아이가 짜증을 내기보다 아빠랑 조금 더 놀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대요. 감정 뒤에 있는 욕구를 부모가 먼저 읽어주면 아이는 감정으로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져요. 아이의 말은 진짜 속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감정은 욕구의 가면일 수 있어요. 싫어는 사랑받고 싶어의 다른 말이고, 하지만은 나를 좀 봐줘의 외침일 수 있어요. 감정만 보면 잔소리가 나오고 욕구를 보면 이해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 아이가 울거나 짜증낼 때 지금 이 감정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화났구나. 혹시 나랑 같이 있고 싶었어? 속상했어? 혹시 무시당한 기분이었어? 아이의 감정은 항상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숨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만 하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마음의 집을 가진 아이가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기 욕구를 표현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부모인 우리가. 이 아이는 지금 뭘 필요로 할까? 한 번만 더 질문해 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감정을 조절하는 비밀 행동 5가지. 감정에 공감만 하지 말고 모델링 해주는 부모. 솔직히 저도 공감이 중요하다는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아빠가 이해해.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그렇게 말해줘도 애가 더 짜증내고 더 울어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 공감해줬는데 왜 진정이 안 되지? 그러다 어떤 날 첫째가 놀다가 동생한테 장난감을 뺏기고 소리 지르며 울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야, 그렇게 화내지 마. 울지 마. 내가 양보해. 그리고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가르치던 감정조절법. 정작 나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구나. 하버드 대학 아동발달센터의 리포트에 따르면 아이의 감정조절 능력은 부모의 모델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단순한 공감 표현보다는 부모가 스스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과정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 쉽게 말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 감정 표현과 조절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아빠도 지금 일이 안 돼서 조금 짜증났어. 그래서 잠깐 조용히 생각하려고 해. 아빠도 속상할 때는 이렇게 크게 숨을 쉬면 좀 나아져. 실시간 감정 조절 모습 보여주기. 아이 앞에서 천천히 숨쉬기. 아이 앞에서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방 잠깐 나갔다 들어오기. 감정 표현, 조절 행동, 회복. 이 과정을 아이 눈앞에서 보여주는 게 핵심. 회복 후엔 아이와 감정 복귀하기. 아빠, 아까 화났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좀 나아졌어. 넌 어떨 것 같아? 저랑 친한 한 아빠는 아이가 밥 먹다 엎드려 울기 시작하자 원래는 혼내거나 다그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잠시 아이에게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큰 숨을 쉰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도 지금 마음이 복잡해서 잠깐 물 마시고 왔어. 우리 같이 진정해 볼까? 그 순간 아이가 멈칫하더니 따라서 숨을 쉬고 나도 물 마시고 올래? 라고 말했대요. 그 아이는 지금 감정이 올라올 때 혼자 물을 마시고 오거나 잠깐 조용히 있다가 다시 와요. 그건 훈육이나 공감이 아니라 부모의 모델링 덕분이었어요. 아이는 듣는 존재가 아니라 보고 따라하는 존재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라는 말보다 감정을 조절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공감은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내가 감정을 다루는 그 모습이 아이에겐 최고의 수업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 아이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아빠, 엄마도 조금 화가 났어. 그래서 잠깐 쉬어가려고 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괜찮아졌어. 같이 이야기해볼까? 아이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크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낸 대로, 느낀 대로 자라납니다. 어른인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모습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조금씩 보여주는 이 감정 모델링이 그 아이의 평생 감정 습관이 됩니다. 오늘 아이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잘 다루는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는 첫걸음이에요. 아이는 내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첫째가 낮잠을 못 자서 예민해진 상태였고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육아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가 이유 없이 자꾸 떼를 쓰고 싫어, 안 해, 아빠 나빠를 반복하며 문을 발로 찼어요. 저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만해, 아빠 진짜 힘들어.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저를 보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럼 나는 누가 도와줘?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는 부모지만 이 아이한테도 누군가 필요하다는 걸 잊고 있었구나. 부모가 된다는 건요, 아이보다 먼저 무너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도 우리처럼 지칩니다. 어른처럼 말로 표현은 못해도 불안하고 외롭고 서운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인 우리 앞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만큼 믿고 그만큼 사랑해서요. 우리는 자꾸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까 고민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 감정을 조절하는 나를 아이가 지켜보며 자라는 거였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를 매일 부모의 눈빛과 행동 속에서 확인할 때 자랍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화났지만 꾹 참고 말 한마디 대신 조용히 물 한 잔 마시러 간 그 모습이 당신 아이의 평생 감정 조절 능력을 만들고 있어요.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 앞에서 아이는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아이에게 감정을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가 감정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아이 앞에서 감정을 조절한 당신의 순간은 어땠나요? 혹시 지금 나도 똑같다, 나도 그렇게 흔들린다 느끼셨다면 여기서 함께 걸어요.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위로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아이를 키우며 나도 함께 자라는 부모들이 모인 곳, 육아는 아빠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울고 웃어요. 우리 같이 자라요. 이제 당신은 그 아이에게 가장 강력하고 진짜인 감정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처럼 따뜻한 어린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